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9월 27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재명 구속영장 전혀 뜻밖으로 기각이 됐죠. 곧바로 광기, 이재명 진영의 광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인데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를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공식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하라. 자, 이런 이거 신호탄이죠. 앞으로 계속 윤석열 정권과 검찰 독재 정권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임을 만들어서 총선까지 지금 밀어붙일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사법적으로는 이것이 이재명의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오늘 한동훈 장관도 영장 청구는 수사의 중간 과정이고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것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역풍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에 한동훈 장관은 이미 20명이 구속된 사건이고 그 공범 20명이 이미 구속돼 있는데 정점에 있는 이재명이 구속 안 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런 말을 국회에서도 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역풍이냐, 역풍이 분다는데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한동훈 장관은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총선을 앞두고 있고 또 이재명이 어쨌든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대적으로 정치 공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서 여러 법조인들은 전부 다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특히 이 영장 기각 이유서에 보면은 무슨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을 했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자, 우려가 없다. 증거를 인멸할 그런 염려는 없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전부 다. 술은 먹었지만은 음주 운전 안 했다. 이것과도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위정교사 혐의는 밝혀졌다는 이야기죠. 혐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은 유창훈 판사도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를 해서 위정을 부탁하는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창훈도 어쩔 수 없이 혐의가 소명됐다. 그렇다면은 증거인멸, 위정은 가장 중요한 증거인멸이죠. 그것을 시도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앞뒤가 말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또 당대표라서 증거인멸이 어렵다. 당대표면 증거인멸이 더 쉽죠. 지위가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로 이런 이유로 영장을 기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소위 개딸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때로 협박을 하는데 겁먹었기 때문이 아닌가. 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겁도 먹었겠죠. 겁도 상당히 먹고 이게 후환도 두렵고 그런 생각도 했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냥 겁먹었기 때문에만 그랬을까? 아니면 보다 더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이 지금 정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관련된 정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전에 각본을 짰다. 일단 무조건 기각시킨다는, 영장을 기각시킨다는 각본을 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과 연결돼서 그러면 정치적으로 배후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배후설, 사전 각본설, 배후설. 자, 이 두 가지인데 이 사전 각본설은 미리 처음부터 기각 이 방향을 정해놓고 짜맞추기를 했다는 거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영장실질심사 기각 결과를 보면 한두 줄에 그냥 끝납니다.
뭐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고 증거 및 도저 우려가 없다, 증거 인멸 및 도저 우려가 없다 이렇게 딱 끝나는데 한두 줄로 이 거의 900자에 가까운 이 기각 사유서를 내놨죠, 유창훈이. 자, 그래서 그것은 결국 기각을 하기로 해놓고 만약에 그 나중에 또 논란이 될 것을 대비해서 이것저것 막 끼워놔서 하나의 그 흔적을 남겼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리 기각 방향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실질 심사를 했다. 자, 그래서 그런 정황들은 가령 이런 것들이 있죠. 유창훈이 이 영장실질심사 판사로 딱 결정이 되니까 그 3명 중에서 서울중앙지법 3명 중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는 자, 그렇다면 해볼만 하다. 유창훈이라면은 우리 편이다. 자파진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기각을 한 사례들 그런 것을 다 쭉 살펴보면은 해볼만 하다.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어 있고, 또 특히 유창훈과 권순일의 관계, 이재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운명체가 되는 권순일의 관계, 자, 이것까지 해서 할만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됐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당초 예상은 이재명이 이 영장실질심사를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룰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뭐 영장실질심사 돼서 구속되거나 하면은 차례상 민심이 형성이 되면서 민주당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총선은 앞두고 차례상 민심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이 추석을 넘길 것이다.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이 영장법원이 추석 전에 날짜를 정했지만, 그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했지만은 본인이 뭐 단식을 오랫동안 했다고 했으니까 건강상을 이유로 건강을 회복하고 법정에 나가겠다, 영장법원에 나가겠다, 이렇게 연기 신청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럼 연기 신청을 하면은 법원이 받아들일까, 뭐 검찰이 수용을 할까,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그 출석할 때 뭐 비틀거리면서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갈 정도면서도 연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연기 신청을 안 하고 그냥 유창훈 판사가 정해준 그 날짜, 그 날짜에 그대로 간 거죠, 어제. 연기 신청을 안 하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아무런 반론 없이 이 유창훈이 정해준 그 날짜에 지팡이 짚고 출석한 것은 미리 어떤 교감이 다 있었던 것 아닌가. 방향을 정해놓고 기각을 한다는 방향을 정해놓고, 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고, 왜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들이 지금 놔두는가 하면은 워낙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각 사유서가 지금도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김의겸이 연막 작전을 펼쳤죠. 일종의 연막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유창훈이 자기 편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자기 편이라는 것을 갑자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유창훈 판사가 서울법대 동기다. 그래서 검찰이 한동훈과 친한 사람을 영장 그 판사로 이렇게 사실상 지목을 했다. 유리하게, 그러니까는 검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장 발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 뉴스는 가짜였죠. 두 사람은 동기 동창도 아니고 1년 차이가 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 유창훈을 검찰이 선택을 한 판사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흘렸습니다. 이것은 위장이죠. 위장 연막 작전이죠. 자기 편인 것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닌가. 지금 와서는 이제 그런 의문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각시키기로 방향을 정했으면 이것을 유창훈 혼자서 했을 것인가. 유창훈은 정치권과는 겉으로 드러난 인연은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뭔가 배우가 있을 것이다. 그 배우가 누구냐. 지금 나오는 이름이 바로 이재명과 연결고리가 되는 배우가 권순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권순일과 그 유창훈에 가깝다. 이 이유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 자신감을 갖는 배경이 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권순일이 배우일 수가 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뭐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됐죠. 대전고 서울법대 동문에다가 대법원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도 있다. 자, 그런데 왜 권순일은 그럼 그 배우 역할을 했느냐? 이재명을 구하는데 이재명과 권순일이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이죠. 두 사람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바로 그 김만배를 통해서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 중이죠. 이 선거법 위반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잃을 뻔한 그 이재명을 대법원에서 구제를 해주는데 앞장서서 일단 다시 날개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김만배의 화천 대유로 가서 고문을 하다가 일도 않고 뭐 수억 원을 받아갖고 나중에는 50억 클럽에도 가입을 하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형량 거래, 그러니까 재판 거래가 있었다면 엄청난 일이죠. 완전히 사법농단의 큰 효리 빠름이 일어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이 지금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재명이 여기서 구속이 되거나 하면은 권순일은 자기를 방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재판 거래의 최종 수혜자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판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권순일도 이재명이 자기를 보호를 안 해주면은 그 고립무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권순일이 나섰다. 그래서 권순일 배우설 뭐 이런 그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권순일의 배우라면은 그 뒤에는 또 이재명 본인이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워낙 어처구니 없는 기각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정각본설, 정치적 배우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마 당분간 이 기각 파장, 뭐 정치적으로 뭐 역공을 펼치는 이재명 쪽 역공을 펼치면서 거의 광기에 가까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별개로 과연 왜 이렇게 기각 결정이 나왔는가 어처구니 없는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